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미국이 어제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경기 침체의 우려로 주식이 폭락을 한 건데요. 경기 침체는 과장이 됐고 공포가 사라지면서 주식이 6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침체 없는 금리 인하로 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죠. 미국 경기 침체는 매우 과장됐다고 저도 생각했고, 미국의 뉴스 분위기도 침체 우려는 너무 과장됐고,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강으로 나왔습니다. SP500, 나스닥이 6일 연속 상승했고요. 어제는 다우가 557, 1.39% 올랐고요. 나스닥도 401, 2.34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6.3 급등했고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대한민국은 2차전지 섹터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7월 소매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매출이 기대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물량이 의외로 좋았다는 거죠. 신규 실업자 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죠. 경기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소비를 많이 쓰고 실업자 수가 별로 없다. 그럼 경기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경기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해요. 2주 전에 대폭락이 있을 때 과하게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거예요. 너무 과하다 했는데 역시나 이런 안정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공포는 사라지면서 공포 지수가 6%나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했죠. 테슬라 전기차하고 엔비디아 중심,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엔비디아는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9% 상승했고, 브로드컴 5.35%, 인텔 3.87%. 우리 아들이 인텔을 최근에 샀어요.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기특합니다. 저는 그런 투자법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랑 똑같이 매수한 거는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저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도 나이키를 좀 매수했고요. 왜냐하면 역발상 투자가 의외로 성공을 합니다. 인텔도 정책을 잘못 써서 반토막이 났고, 나이키도 정책을 잘못 쓰면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CEO의 정책이 바뀌면 주식은 다시 정상화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싼 게 호재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이키 사가지고 한 15% 먹었다고 자랑자랑 하더라고요. 아빠, 테슬라 팔았잖아요. 제가 40% 먹었더라고요. 우리 아들 최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서 40%이 장에 테슬라를 40% 먹고 그 돈 갖고 다시 이제 나이키 사고 인텔 사고 그랬는 것 같아요. 역발상 투자를 하네요. 미국의 테슬라를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대한민국 2차 전지가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테슬라 30달러에 샀나요? 30달러? 제가 30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제가 30달러 사고 이거 상승하는 거 보고 LG화학을 그때 사서 많은 돈을 벌었죠. 저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연동해서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뭡니까? 예전에도 제가 투자했던 법칙, 테슬라를 보면 2차 전지가 보인다. 그리고 엔비디아 뭡니까? 반도체 대장이죠. 그래서 반도체를 보면은 엔비디아를 보면 반도체 시황이 보인다. 제가 반도체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렇게 상승하는 거 좋아라 합니다. 왜냐면 한국 주식 반도체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 애플 주식도 봐야 돼요. 애플 주식은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에 좋겠죠. 서로 연동하는 겁니다. 5대 위기를 봅시다. 1대 위기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미사일을 한번 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간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카타르 도와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가 전쟁 10달 만에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돈세형이 전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쟁 싫어하고요. 어떻게 주식 투자가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틴 싫어하고요. 이란도 싫어하고 이스라엘도, 이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더 싫어합니다. 너무 과하게 보복을 하는 것 같아요. 중동 위기 돌파구 마련될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전면전은 막아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이 16일 오늘이죠. 이스라엘 방문한답니다. 이스라엘이 이젠 4만 명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보복이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4만 명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을 좋아했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초반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전에는 크림 반도가 장악을 했고 여기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 이 친러 세력들이 많으면서 세력이 통제 지역이었나 봐요. 어차피 그러니까 국경은 우크라이나였지만 러시아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크림반도도 한 8년 전에 뺏었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렇게 침공을 해서 여기도 뺏고 여기도 뺏고 여기도 뺏었지 않습니까? 중반을 돌면서 2년째 여기는 회복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수복했고요. 여기는 지금 계속 정체 중이죠.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요만큼 장악을 한 거죠. 요만큼. 러시아는 쿠르스크 전면이 첫 탈환, 그리고 우크라 마을 82개 통제 중이라고 하고요. 서로 말이 틀린데 어찌됐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 정도는 장악을 한 것 같고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여기 있는 군사를 빼서 이쪽으로 이동 중이다니까요. 러시아가 매우 당황했고 좀 수세에 몰렸다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우크라 러 본토의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당하다가 지금 러시아도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좀 평화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젠 러시아도 이젠 어느 정도 포기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평화 협상이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땅을 가질 거냐가 협상에 중요하지 않나. 아마 여기 땅을 지금 점령한 거를 여기랑 교체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2주 전 폭락이 엔화의 악재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힘들게 했는데 하락세입니다. 반대로 엔화 약세 재개되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좀 꺾이는 분위기죠. 대한민국엔 연기금이 있어요. 연기금은 국민연금인데 이번 하락 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했나봐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1264억 매수했고 셀트리온도 뭐 802억 이렇게 매수를 했나 봅니다. 연기금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판 역할이에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연기금이 우리 재산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번에는 잘했지만 지속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기금이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적인 하락 때 폭락을 할 때는 연기금이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 바닥을 단단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연기금에 아직도 현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연기금만 안전판 역할을 해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 국민연금이 코스피 구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해결할 게 금투세 실행이에요. 25년에 만약에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저는 주식은 박살난다 생각하는데 이거 금투세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중국보다 못한 한국 분노한 개미들 또 거리에 나섰다. 민주당사 앞서 금투세 폐지 촛불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금투세 시행 반대 49.9% 반대를 하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조금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20%니까 거의 50%의 시행 반대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0%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 30%만 찬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지지율에 영향이 없게 해주세요. 주식 안 하면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안 두는 게 맞지 않나. 민주당 좋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투세는 정말 개인 독박 과세고 외국인만 좋은 세법입니다. 초보자들 위한 그런 세법이죠. 사모펀드 외국인 기관만 좋아요. 특히나 외국인이 끝내주게 좋습니다. 왜 거래세를 왜 낮춥니까? 거래세 올려도 괜찮습니다. 민주당 시행할 거냐, 보완할 거냐, 유예할 거냐, 금투세 결론 못 냈다. 폐지한다고는 안 해요. 그냥 시원하게 폐지해 주세요.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 완화 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좀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대표예요. 무슨 유예입니까? 완화. 그냥 폐지하면 됩니다. 쓰레기 정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민주당이 싫어요. 주식 투자가들 민주당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주식 투자가로서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정말 후진 정책과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세금을 내리고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공부 좀 하시고 금융 공부 좀 하시면서 글로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위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아래 공포는 사라졌다. 나스닥이 급등했죠. 강력한 회복력, 주식시장도 회복력이 세네요. 소비 판매가 1%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없는 분위기예요. 불안했던 고용시장, 안정세, 급격한 침체는 없다. 급격한 침체가 없고 금리를 조금씩 내리면 연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1원, 매우 안정세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미국의 11월 달에 있는 대선이 중요한데요. 누가 이길까? 해리스가 이길까? 트럼프가 이길까? 지금은 해리스가 박빙의 우위에 있어요.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후 첫 해리스 지원 출격을 했답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쓰레기라고 얘기했고 이젠 난 너무 늙었다. 정말 멋진 대통령 같아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미국 부통령 후보 10월 1일 첫 격돌 성사가 됐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경합주가 7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해리스가 밀리다가 지금 역전시키고 있죠. 여기도 애리조나도 역전됐고요. 그리고 조지아는 똑같네요. 미시간 역전됐고 네바다는 아직까지 트럼프입니다. 하나 졌죠. 노스 캘로라이나 해리스가 이겼네요. 페실베이니아 이겼고 위시코스 여기도 이겼습니다. 49. 때 1위네요. 7개 경합주가 뭡니까? 여기가 핵심인데 지금 6대1로 해리스가 이기는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해리스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 호재 봤는데요. 악재는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고 공포도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뭐 전쟁 악재, 대선 악재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아직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적당한 시기에는 현금을 만들고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 현금을 한 20에서 30% 가지고 가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